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기업 생존 전략이라고 잡았는데요. 저하고 만나는 게 오늘 2시간 해서 3일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해서 기업 생존 전략이 빠바방 나온다.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여기 있겠어요. 제가 갓이지 신이지.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계속 여름에 미국 나가서 강의를 하고 미국 기업들 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소식들은 여러분들 더 많이 아실 거니까요. 최근에 또 한국하고의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자꾸 보니까는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아닌 적이 있었었나요? 항상 기업은 뭔가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고 그다음 그 환경 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시작한 어떤 코비드 상황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이 계속 와닿는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상된 변화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다시 말하면 어떤 뭔가 새로운 팬시한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펀더멘털리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업 생존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재밌는 게 이게 과연 기업의 이야기가 과연 국한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전략에 다른 쓰는 용어 중에 참 많은 일반화된 용어 중에 하나가 아마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동문 회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어디냐 현대자동차 이렇게 임원 강의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기 강의를 가면 그분들이 상무급인데 보통 보면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해서 목금을 빼고 와서 강의를 들어요. 그게 한 6달 정도 되는 강의인데요. 그럼 제가 한 3달 정도의 제 강의가 있는데 들어가면 처음에 딱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뭘 여쭤보냐면 되게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회사에서 그 상무님들이 목금을 빼고 오는데 목금 빼고 오면 토일 쉴 거고 월요일 날 출근할 거 아니야. 그러면 회사에 4일을 빼고 오는데 4일을 빼고 회사에 월요일 날 딱 출근을 했다? 그러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월급쟁이 했을 때 생각해 보면 4일을 그 바쁜 현대자동차 요즘 잘 나가거든요. 예, 상무들이 4일을 빼고 딱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없어요. 일 없어요. 일 없어요. 무슨 일 없어요. 그럼 뭐야? 나는 없어도 돼. 꼭이 뭐야? 있으나 없으나. 많아. 예, 있으나 많아.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화면 보이시죠? 여기 의자가 있어. 의자. 오이씨 무거워 죽겠어. 의자가 있어. 이거는요 한양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한양대가. 그래서 여기 보면 한양대 자산 번호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없애버리면 저 나중에 물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의자 하나 없다 그래가지고요 한양대에 무슨 문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지. 여러분들이요 여기 GCU 과정 한양대에 사는 과정 오시면서 야 한양대 이상명 교수 방에 있는 의자가 너무 좋더라 라고 해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없으면 물론 불편을 하겠죠. 내가 목금 비우고 금토하면 내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하겠지. 근데 그게 없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게 없다 그래서 한양대학이 경쟁력을 잃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달리 말하면 내가 과연 의자냐 아니냐에 대한 거하고요.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냐 뭐냐에 대한 거하고는 맥락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특히 우리 경영학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조금만 낮춰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걸로 하면서 뭐 오늘 보면 뭐 핵심 역량, 내일 우리가 이야기 나눌 건데요. 과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연 핵심 역량, 달리 표현하면 한 칼은 뭐냐, 이런 고민들도 항상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끊임없이 나하고 좀 연결시켜서 해보는 연습,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할 때 뭐 할 거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바뀌는 거 그렇게 짜서 따라가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 back to the basic,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이제 특히 됐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네잎 클로바 아시죠? 네잎 클로바의 그 뭐야 이거 꽃명이라 그러나? 그거는 뭔지 아세요? 네, 행운이죠. 행운입니다. 반면에 세잎 클로바, 우리 매일 보는 거, 토끼풀 같은 거, 세잎 클로바의 꽃명은 뭔지 혹시 아세요? 행복. 오, 그거는 행복입니다. 네. 이거 참 많이 하는 얘기지만요. 뭔가를 찾는다고 떠나면서 많이 잊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폭화수를 좀 해서요. 마이크 안 켜더라도 입 이렇게 하시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대강 느낌이 오거든요. 아니면 여기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오늘 목차는요. 뭐 3일 우리 쭉 진행하면서 뭐 들어가면서 어떤 이야기 나눌 것인지 좀 나눌 거고, 그다음에 뭐 도전과 응전, 이러면 요 이야기했던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작년에 7기 할 때 이야기했는데 그걸 기억하라고 바라는 제가 윈비. 나쁜 놈이죠. 네,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거. 네, 항상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보면 요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면 일단 들어가면서는요. 제가 기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고요. 그중에서 전략하고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건지의 문제인데요. 어떤 경영학의 여러 에어리어가 있지만 그 에어리어에서 무슨적 사고, 달리 말하면 way of thinking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요. 전략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뭐 필립손님 회계사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회계사님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무슨 회계적 사고를 가지자, 재무적 사고를 가지자, 인사적 사고를 가지자, 뭐 MIS적 사고를 가지자,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우리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과연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보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항상 새롭지만 요즘 제일 키워드는 뭐 코비드가 작년에 가장 큰 키워드였다 그러면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체 과정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요. 우리 다음 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 전략, 그 다음 주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제4의 물결. 이야, 뭐든지 다 4차야. 그래서 어떤 게 새로운 시대다라는 얘기를 제가 특별하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뭘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서만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걸 정말로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내가 잡을 찾는다 그러면 왜 그런 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why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 하고요. 그 다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변화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결국 뭐하고 연결될 거냐면 내가 가진 한 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세요? 뭐 좀 보여주세요. 앉아있으면 뭐해.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첫 번째, 일단 기본은 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역시 강의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뭘까요?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학생의 기본. 참여. 참여 전에 나는 선생, 여러분 학생. 듣기 잘 듣기. 가장 기본은
선생을 아는 거죠. 네, 제 이름은 이제 아시겠어요? 예. 네, 저 이름은 이상명이고요. LA는 뭐 항상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각별한 데가 사실은 제가 처음 미국 가서 공부한 데가 LA였습니다. 제가 석사 할 때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USC 그 어스크하고 교환학생이 있어서 그때가 96년도입니다. 96년도 1년 동안 그 학교 앞에 그 아담스 스트리트 그 험악한 사우스 센트럴 바로 위에 있는데 제가 한 1년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잡 잡고 그 저기 첫 번째 잡 잡은 데가 그 어디냐 팜스프링 쪽에 가는 길에 보면 텐트 타고 가다 보면 레드랜드 아시죠? 그 아울렛 있고 한데 거기서 제가 한 1년 반 하다가 한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 간단한 소개고요. 지금은 뭐 자동차 관련된 연구도 좀 하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학회라는 거 부장 맡고 있고 내년에는 그 전략경영학회 이렇게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시게 되면 뭐 전략경영학회 또 초청도 드릴 테니까요. 같이 와서 같이 생각 좀 많이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뵀었어요. 언제였냐면 그게 벌써 2017년에 뵀었었고요. 그때 제 기억은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육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 어디였나 호텔이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묵고 저녁 때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 3교시가 있었거든요. 3교시 아시죠? 예, 같이 이렇게 나눈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 교제 시간이 지금 없어서 좀 제일 아쉬운데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작년에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뵀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경영학 중에서도요. 경영 전략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큰 학문이에요. 경영학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경영학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회계도 있을 거고 또 뭐 재무관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보면 인사관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사를 잘합시다 이거. 인사관리 또 있고 마케팅. 마케팅도 있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하는 MIS 예. 빅데이터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생산관리 이런 것도 있고 판매 그다음에 관리. 어떤 거? 판매 관리. 판매 관리는 마케팅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매 관리. 경영 이런 것도 있고 구매 다 마케팅. 우리 이재규 회장님은 이 또 마케팅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전략이라는 공부하고 있는 선생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항상 미국에서도 영어로 쓰면요. 어떻게 썼냐면 상, 명 여기 한 칸 띄웠었고요. 여기 하나 띄워쓰고 그 다음에 앞에 리라고 쓰고 콤마를 꼭 찍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제가 이름 항상 쓸 때 이렇게 썼는데요. 너무 심플한 질문 하나. 첫 번째 일단 이 콤마 찍는 이유는 뭘까요? last name 표시. First name, 감사합니다. last name 구별. 네. 네, last name하고 first name하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저를 Professor Lee 또는 Dr. Lee라고 불러주기를 바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한 1년 반 그 레드랜드에서 선생을 했었는데 거기 MBA 스쿨이 보면 지역 많이 흩어져 있고 또 아시안계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중국계, 일본계도 많고 그랬었는데 중국, 일본도 우리처럼 그 성이 앞으로 갑니다. first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Dr. Lee 또는 Professor Lee라고 불러주길 바랬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Mr. Lee, 상명, 미스터? Lee, 아니죠. 거의 뭐라고 불렀냐면 요거도 띄워져 있으니까 닥터 명, 닥터 몽, 뭐 닥터 몽, 닥터 밍 온갖 걸 다 부르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제 영어 이름은 생 리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메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안 돼? 생리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가 한양대학에서 한양.ac.k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끝나고 나서라도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아니 뭐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한국 갔는데 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5호 담당제도 아닌데 서로 눈 뜨고 이렇게 감시하고 있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실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뭐 연락 주시면 그렇게 대답 드리고 할 테니까 또 뭐 아니면 한국에 뭐 조카가 있는데 대학을 뭘 갈까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제가 뭐 성심껏 우리 동문들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뭐 우리 방금 만나고 첫 시작이니까 이게 이름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이름 중에 영어로 바꾸면 참 재밌는 거 좋은 이름이 많은데요. 혹시 주위에 소영이란 왜 이래요? 자, 죄송합니다. 소영이란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소영? 제 아주 친한 친구도 이름이 그 부인이 소영이거든요. 동갑하고 결혼했어요. 참고로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45. 예? 45. 아, 눈이 왜 이러세요? 아, 정말 사회생활 하시겠어요? 이래서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뮤트로 돼 있어서 그래요. 네? 뮤트로 돼 있어서 그래요. 아, 뮤트로 돼 있어서 그럼 치면 되지. 여기 채팅도 있는데. 네, 제가 그 학번으로 87학번입니다. 87학번이면 한 52 정도 되는데요. 87년생으로 보이시죠? 네. 왜 동의 안 하죠? 이렇게.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부인이 52인데요. 제가 지금 그 친구 미국 살고 있어서 가면 항상 만나는데 재작년에 미국 갔을 때도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줌마가요. 자기 소개하면서 I am So young. 소영이래. 좋지 않아요? 나이와 무관하게 항상 Hey, nice meeting you. I am so young.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반면에 보면 혹시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 중 계시면 소프라노 조수미 씨 아세요? 한국이 낳은 정말로 디바 조수미 씨. 아니면 뭐 드라마 좋아하시면 그 김수미 아줌마는 아실 거 아니야? 일용 엄마. 야 일용아 하고 목소리 막 그렇게 하시는 아줌마. 네. 수미는요 영어로 잘못 쓰면 그러냐면 수미가 돼요. 썰렁할 것 같지 않아요? Hey, nice meeting you. I am 수미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 What? Do I have to sue you?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이름 중에 가장 최고봉 제가 봤던 그 중에 제일 절정이 뭐였냐면 제 아주 친한 선배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선배인데요. 이름이 유석이었어요. 이름 괜찮잖아요. 유석. 뭐 가수 서유석 씨 아세요 혹시? 네. 여기 가수 서유석 씨를 아시는 분과 모르는 분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요. 가수 서유석 씨를 아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시지. 맞습니다. 예. 젊은 애들은 서유석 몰라요. 그 선배가요. 저하고 같이 다니면 영어로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황당하지 않아요? 유사. 그 선배하고 지나가면요. 항상 미국 애들이 장난치다. Hey, you suck. Do you want to have a coffee? You suck. 막 그러고 있어. 아 정말 what an embarrassment 진짜. 정말 막 그랬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요 좀 공부 좀 했거든요. 이런 얘기로 하면 뭐 거의 뭐 6시간 다 때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누가 갖고 있죠? 뭐 이것도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이름 누가 갖고 있어요? 모두다. 내가 갖고 있죠.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은 이거 한자로 각자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어요. 개인.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하고 같이 하는 거는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경영학은 달리 말하면 사이언스입니다. 학문이라는 거는. 저한테 경영을 배우러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경영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을 저희 같은 경영학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모아서 일반화를 하는 게 경영학인데요.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면 각각 학문 영역마다 분석하는 대상이 있어요. 뭔가를 분석해. 가령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물리학. 그러면 뭘 분석할까요? physics 같으면 물리학은. 물리학은 사물의 이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분석하는 게 물리학입니다. 그럼 생물학은 뭘까? 생물학은. 감사합니다. 생물이겠지. 뭐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학도 보면 각각 영역마다 분석하는 게 다 달라요. 가령 토목공학 그러면 뭘 분석할까요? 토목. 토목이겠지. 가령 그 토목은 뭐냐면 교량, 도로, 다리 뭐 이런 거 분석하겠지. 그 다음에 조선공학 그럼 뭘 분석할까요? 조선. 그거 감사합니다. 이야 훌륭하시다 오늘. 네, 조선공학은 조선을 분석하겠지. 그래서 배가 부력이 어떻고 그런 걸 분석하겠죠. 전자공학은 전자. 야 오늘 그분이 오셨네. 답이 한 분이 다 하시네. 그래서 그 전자를 분석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학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그 분야가 넓고 다양한 게 공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생명공학 하는 애가요. 토목공학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요. 가령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인사관리. 그러면 인사관리는 뭘 분석할까요? 사람. 오, 감사합니다. 야, 각 개인 차원의 분석을 하겠지. 그래서 각 개인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켜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 것인지. 그게 인사관리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짤 건지 이것이 뭐. 재무나 회계는 뭘 분석할까? 재무관리나 회계는. 재무나 회계는.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잖아요. 재무나 회계도 뭘 분석할 거 아니야. 숫자죠, 숫자. 그러니까 숫자로 대변되는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됐든 자산 상태가 됐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숫자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회계와 재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정규 회장님 되게 좋아하셨던 뭐 판매부터 시작해서 쭉 다 있는 마케팅은 뭘 분석할까요? 마케팅도 뭘 분석? 마케팅을 분석할 거 아니야? 뭐? 시장 조사와 세일즈. 왜? 시장 조사, 시장, 뭐 소비자 이런 걸 분석하겠죠. 아니면 흔히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4P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케팅 4P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price, product, place, promo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달리 말하면 마케팅은 제품 차원에 대한 분석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은 전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략도 뭔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전략은 뭘 분석할까요? 전략도 개인을 사람을 분석할까요? 전략도 숫자를 분석할까? 전략도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제품을 분석할까요? 전략은요. 그거보다 나와바리라는 표현 아시죠? 나와바리가 조금 더 넓은 겁니다. 범위가. 달리 말하면 말씀드렸던 재무, 마케팅, 인사, 회계, 생산 이런 게 다 포괄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을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분석합니다. 그 분석의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분석의 대상을 우리가 firm,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질문. 제가 아까 핵심 역량 이야기하면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나 기업에 대한 이야기나 똑같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각 개인이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각 기업은 무엇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관계가 될까요? 브랜드. 오, 왜 이래? 오, 팔기 대단한데요?
네, 뭐냐면 이거 브랜드예요, 브랜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요. 혹시 혹시가 아니지. 너무나 다 알아지겠지. 기아라는 차 아세요? 네. 기아가요. 벌써 얼마나 됐나? 한 15년 넘었는데요. 미국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브랜드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바꿀 거냐에 대해서. 왜? 기아는 뭐예요? 영어에서 기아, 미아 하면 Killed in action. killed in action, 네. missing in the action이잖아요. 첩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 작전 중 사망, 작전 중 실종이야. 여러분 같으면요, 차를 사는데 차 회사 이름이 운행 중 사망이야. 사고 싶으세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 숨이 유썩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요.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민국 회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면, 옛날에 자전거 회사 중에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했던 회사 중에요, 대형 자전거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시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연식이 좀 나오시는 분들이시죠. 대형 자전거가요, 대한민국 자전거 회사 중에서는 그때 우리가 뭐 가끔 이름을 들여보셨을 만한 삼천리 자전거라는 거에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면서부터요, 굉장히 크게 공경을 겪게 됩니다. 뭐 자전거 스펙이 안 맞아서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경영 관리를 잘 해서. 경영 관리를 너무 잘한다는 말은 뭘까? 자기 브랜드가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어떻게 갖고 갔냐면 대형 바이시클이라고 가지고 갔어요. 우리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영어로. 대형 자전거인데요. 누가 영어로 요거 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아이영. 아이영. 다이형 자전거. 다이영. 자전거 사면서요, 삼촌이 다이형 자전거 사고 싶으세요?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야. 애들한테 사주는 게 자전거인데, 아무리 자식이 원수라 그러지만 애한테 자전거 사주면서 다이형 이런 거 안 사주고 싶잖아.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저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만나서 요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를 조금만 낮춰보면, 조금만 그 범위를 줄여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내 얘기요, 내 얘기. 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우리가 3일차의 이야기, 금요일에 말씀드릴 내가 가지고 있는 미션, 이런 것들 뭔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린 거, 이런 거는요, 브랜드가 눈에 보여요? 이거 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땅도 아니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보면 특히 온라인 세상이 되고 코비드 이후에 특히 부각되는 게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 얼마나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이 뭐 부지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었는데요. 지금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 나한테는 뭘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으세요? 그래서 브랜드는 보면요, 잠깐만요. 브랜드는 보면 그 브랜드 가치,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뽑는 회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인터브랜드라는 데서. 인터브랜드에 보면 전 세계 100대 브랜드가 있는데요. 뭐 미국 브랜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대한민국 브랜드 중에, 회사 중에 100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 좋아졌잖아요.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있을 것 같아요? 삼성? 삼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드세요? 네. 쉽게. 또 뭐 있을까? LG? 기아, 예. 또 LG? LG, 또 있을 것 같은 생각들. 현대, 또 뭐 있을까요? 현대, 현다이, 현다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콜롱도 있죠? 네? 콜롱. 코오롱. 이거 우리 크리스틴리께서는 코오롱 옛날에 좀 제 좋아하셨나요? 클라이언트였어요. 클라이언트. 그렇지. 코오롱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사세를 좀 잃었어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네. 예, 30위권에도 지금 안 들고 있는데요. 또 보면 SK가 요즘 잘 나가는 것 같고, SK? That's 또 true. 포스코도 있을 것 같고, 뭐 굉장히 많을 거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뭐 우리가 지금 7대 경제 뭐 무역국 이렇게 해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전 세계 그 100대 브랜드입니다. 너무나 기특하게 삼성이요 5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뭐 루이비통도 있고요. 또 뭐 UPS도 있고 아이케아도 있고 현대가 36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포드도 있고요. 넷플릭스 또 좋아하시는 거 있고 또 테슬라도 있고 질레트 면도기도 있고 뭐 별다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타벅스도 있고요. 또 포르쉐도 있고 쭉 보면 화웨이도 있고요. 기아가 86위에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요. 줌도 있고 그 다음에 켄치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어디? 코롱? 삼성, 현대, 기아. 기아도 없고요. 여 있었잖아요. 기아는 죄송합니다. 기아는 있는데요. LG도 없고요. SK도 없고요. 포스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LG화학만 해도 지금 배터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성장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 화학업체들에서 보면 여전히 순위가 한 5위 정도, 6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네. 언제 서베이에서 나온 요거는 리포트예요? 2021 올해 겁니다. 21. 예, 오케이.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따끈따끈한 것만 준비해야죠. 나온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한국 기업들도 좀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잠깐 재미삼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이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거 하면서 막 찾다 보니까는요. 진짜 네이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형 중에서 좋은 거는 임소영. 요 포스를 보면 I am 소영이잖아. 더 좋은 거 유씨는 정말 좋아요. 유씨가 소영이면 Hi, I'm nice meeting. I am 유소영. 정말 좋지 않아요? 유아영은 더 좋아. I am 유아영. 절대 이름 안 줘먹겠죠. 제 후배 중에 정말 이름이 이지원이 있거든요. 얘는 그냥 이지원 이렇게 쓰면 돼. 유석의 최고의 그 끝판왕은 오유석. 지나가면 얘는 Hey, oh, you suck 이렇게 불리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뭐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이무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불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참 사소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요 얘기를 할 거지만 첫 번째 조금만 낮춰주면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브랜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들어가면서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커요, 작아요? 갑자기 황당한 질문입니까? 왜 이렇게 썰렁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제가 저 큰가요? 커요, 작아요? 쓸까요? 이거는요. 몰라요. 전혀 의미 그래요. 없는 얘기. 왜 의미 없는 이야기면 저는 얘에 비하면 어때요? 작아요. 저는 얘에 비하면 어때요? 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크다 작다라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상황이 바뀌었건 새 시대가 도래했건 뭐가 됐든지 간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더 열심히 하면 나는 경쟁 우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참 딜레마이고도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쩔 수 없이 경쟁이라는 거는요. 누군가가 금메달을 따면 누군가는 은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인식하는 그 범위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라 그러지만 전 세계로 보면 뭐 100대 브랜드도 안 되고 과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요. 뭐 잠깐 우리 또 1시간쯤 되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하나만 잠깐 짧게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보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이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국에 제가 기억하기에 그 8년 재임하시면서 한 3번 정도 오셨었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G20 전 세계에서 뭐 그런 데로 부자나라 20나라 정상회담 할 때 그거 호스트를 한국에서 했거든요. 그때 한국 외대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 날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에요. 요거 한번 짧게 한번 볼게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물론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또 해외에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몰래카메라도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소감이? 뭐 한국 I feel 기자들 terrible. 마시고 I feel terrible. 왜 한국 사람 기사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답해요. 답답하죠. 네. 네. 그런 기회를 놓치다니. 그런 게 놓치다니 진짜. 실력이 없다니. 또 딴 분은 영어 어떠세요? 우리 박봉룡 회장님 말씀 주십시오. 네, 영어 실력이 없어서 저 질문 내용을 오바마 아니, 대통령 그랬잖아요. 한국식으로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한국식으로 그랬다. 양보한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딱. 양보했다. 네. 근데 저도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강의한 지 이제 15년 되고 미국에 뭐 항상 여름마다 가는데요. 보면 여전히 한국 친구들 좀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볼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뭐 한국 기자들 보면 첫 번째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쪽팔린다, 왜 저러나, 부끄럽다, 막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입니다. 기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동영상이에요. 저 주위도 기자들이 좀 있는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기자라고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뭘 제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기자라고 말. 그러면. 우리 막 우리 말자는 우리 백크리스탈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나 글을 잘 알고 잘 쓰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전에 뭘 해야 생각을 될까요? 해야죠. 어? 생각을 하고 퀘스천 할 줄 알아야 돼요. 오, 역시 우리 크리스틴 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LA에서 생활하신 지 오래되시고 하셔서 뭐 한국 생활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가 한국 살다 보면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 안 해. 생각이죠, 생각. 우리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하고. 특히 보면 요즘 신문 같은 것도 보면요. 신문 종이 신문 안 읽잖아. 신문을 주로 뭘로 보냐면 이거로 봅니다. 일렉트로닉. 네, 이거로 봅니다. 이거로 보면 신문 기사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기사 보면 제일 밑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 거기 뭐 에디토리얼. 조선 같은 것도 붙잖아. 쭉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그 헬레나께서 말씀해 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댓글을 보고 결정을 해요. 내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요. 내가 좌빨로 갈 것인지 내가 태극기 부대로 갈 것인지 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댓글 부대가 그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을 돌린 놈들이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반성해야 될까요? 그걸 그대로 믿는 생각 없는 우리가 반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를 비롯해서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식이 조금 되신 우리 원우님들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특히 한국에서 보면 우리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던 거 기억나세요? 한국? 우리 크리스탈 백님은 생각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난다고 그러세요? 한국 정말 못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컸습니다. 고등학교까지요. 모르셨죠? 완전 서울 사람인 줄 아셨죠? 네. 서울말 참 쉬워요. 말 끝만 올리면 서울말 같아요. 뭐. 근데 저희 집도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 4학년, 5학년까지 그 주택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도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고 잘 사는 집이었는데요. 제 기억에 아직도 70년대 중반에요. 화장실 가서 아침에 큰일을 보고 나면 뭐로 닦았을까요? 신문지. 우리 박봉렬 신문지, 신문지. 예, 뭐로 닦았냐면 상상도 못할 거 신문지로 닦았습니다. 아니면 달력이 아니지 인력 기억나세요? 한 장씩 이렇게 뜯는 거 인력. 예. 인력 그런 거 가지고 닦았어요. 그렇게 하면 좀 부드럽거든요. 근데요, 요즘 그 한국은 여전히 남자애들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소라는 데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자대 배치, 내가 근무할 때 이렇게 배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불편하는지 소원술이라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소원술이 쓰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화장지. 화장실에 비데 설치해 달라는 게 나와요. 아니 뭐 저도 갔다 왔으니까 뭐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군인이 군바리가요. 전쟁 나면 어디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 군인이 군바리가 화장실에 비데가 없다고 불평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한 제너레이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그런데요.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니 해도 기업. 또 여러분들 제너레이션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졌던 전략은 딱 하나예요. 뭘까? 그때 우리가 했던 전략. 70년대, 80년대 또 우리 크리스틴 리께서 고롱에 또 이렇게 거래하고 하셨을 때 고롱이 됐던 한국 회사들이 가졌던 전략은 딱 하나. 뭐?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Fast,
follower라고 이야기하는 거. follower인데 뭐 하는 거? fast follower예요. 뭐냐면 우리가 개발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린 뭐 했어요? 개발되어 있는 거 갖고 와서 얼마나 빨리 싸게 효율적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요. 우리 경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fast follower 누가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따라가는 시절에는요. 생각이 있는 놈들은 어떨까요? 생각이 있으면 불편하고 귀찮아요. 왜? 어차피 답이 있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얘기하는 놈들이 걸거치는 놈들이야. 생각의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 해외에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모교 한양대 또 대한민국 자랑스럽잖아요. 어찌됐든 그래도 전 세계 11대 경제대국이고 7번째로 무역 교역량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대한민국 제품이 매해 약간 다르긴 한데요. 70개에서 90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하는 제품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제일 뭐 교육하면서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또 여러분들 뭐 자제분들 다 키우셨겠지만 또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보면 TKLA 보면 저희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 컴패러티브한 상황에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 조금만 쉴게요. 요 그림 보이세요? 요 아저씨? 어떤 것 같아요? 정상 산에 정상 올라가서 오, 산의 정상인데 어떤 산? 제일 유명한 산. 히말라야. 히말라야에 있는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감사합니다. 예, 에베레스트. 네,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7천 8천 오오오오오 야 나온다. 8848. 8,848m입니다. 8,850m 정도 높이인데요. 네. 여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오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여기 제일 처음 오른 사람이요. 제일 처음 오른 게 1953년에야 비로소 인간이 이 정상에 처음으로 발을 밟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힐러리 경이라는 분인데요. 또 뭐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그 뉴질랜드 출신의 등반가인데요. 이분이 제일 처음 올랐는데 1953년에 오르고 나서 이 사진은 누구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에베레스트를 오른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1977년도입니다. 그때 누구냐면 이게 고상돈이라는 예, 분이셨어요. 그분 이렇게 올라갔다 오셔가지고 막 카프레이드도 하고요. 뭐 맞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른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 나라로 보면 국가로 보면 대한민국이 올라간 게 이게 8번째 등반국이 된 거예요. 77년도에. 그러니까 끼케야 1년에 뭐 2명, 1명 이렇게밖에 못 올라갔던 데인데요. 최근에 보면 에베레스트 등정의 제일 끝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해에 보통 20명에서 30팀까지 나와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그때랑 지금이랑 30년, 40년 동안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팀밖에 모르던 데가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변화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장비. 장비. 야, 역시 또 우리 장비빨. 응? 뭐 한국 보면 정말 웃겨요. 어디 뭐 골프 치시면 한국에 요새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PXG입니다. 그 비싼 PXG를요. 젊은 애들이 막 써요. 또 뭐 동네 뒷산 올라가는데 고아텍스 방수되는 거 다 들고 올라가. 뭐 장비빨을 한국이 끝내주는데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또 뭐 때문에? 전략이 바뀌어서? 베이스 캠프가 올라갔다. 오, 누구야? 오, 예. 지금 이야기 주셨던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베이스 캠프가 2000m 레벨이 있었어요. 지금은 베이스 캠프가 6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리 말하면 6000m를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하고요. 2000m 올라갔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요. 지금 많은 의견 주셨어요. 야, 나 우리 크리스 포토카피 좀 리께서 갖다 줘. 이거 어떤 거? 아니구나. 우리 크리스 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스로 발표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 키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부분 우리의 생각들도 보면 2000m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하고 주어진 시간 5시간이거든요. 같이 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높이를 생각의 베이스 캠프를 조금 끌어올려서 6000m가 아니면 적어도 뭐 4000m 정도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어떤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아직은 정착이 좀 안 돼 있는 면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항상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서글픈 얘기지만 일에 대한 태도를 많이 한국 사람들이 좀 바꿔야 돼요. 조금 시니컬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그 정년퇴직 나이는 38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8살에 정년퇴직이라고 회사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발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리자로 돼버린다는 거지. 관리자로 된다는 말은 내가 직접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서치라든지 발로 뛰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과장 아니면 과장 38이면 넘어가겠다. 차장, 부장 정도 되면 애들 똘똘하거든요. 요즘 나온 애들 시켜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좀 반성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선생한 지가 꽤 되니까 저도 계속 반성하는 게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이 리서치를 하고 내가 강연을 만들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남들 거 이렇게 100배 쓰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뭐 진짜 좀 그런 얘기지만 남이 저런 거에 대한 비판하기 쉬운 건 쉬운데 제가 오늘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 올렸던 것처럼 나는 과연 어떤가 이거 돌아보는 게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유행한 단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의 이야기인 거고 또 한국에 작년에 가장 히트를 쳤던 우리 그 저기 형 기억나세요? 후나 형님의 테스 형이라고 아세요? 노래? 네, 소크라테스 형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꼬라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그런 것들이 참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기자 저 되게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그 중국 기자 루이 청강이라는 애인데 걔는 어때요? 루이 청강은 느낌이? 되게 거만하고요. 네,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틀어놓으면 뭐 한국 기자하고 대변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우 중국 애들은 당당하다, 뭐 멋지다, 뭐 담대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좀 선생이 쓸 표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정말 참 처음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얘는요 질문자의 의도를 개무시해요. 질문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한국 기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빠락빠락 손을 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조 현장에서의 문제만인가? 한번 그것도 나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다고 생각드는 게요. 우리 회사는 어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과연 내가 사장이면 지시하는 게 과연 밑단에 있는 종업원들까지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나는 우리 보스가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는지 사실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뭐 제 총장님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총장님이 또 뭐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뭐 뿌리고 막 그래요. 과연 그러면 그게 이 밑단에 있는 젊은 교수들한테까지 전달이 될까 같은 느낌으로
밑단에 전달될 때는 뭐 이런 걸 총장님이 라고밖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내에 중요한 건지 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기자가 질문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아시아를 대표해서 representing entire Asia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가 왜 아시아를 대표해요? 지가. 그래서요. 첫날 제가 이야기 잠깐 들으니까 우리 그 누구냐? 요즘 강의했을 때 뭐 미중 갈등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던데요. 중국 애들 무서워요. 이게 중국이 안 들었으면 이거잖아. 이거 아시잖아. 요거 뭐예요? 차이나. 네. 전 세계 지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처음 들으셨죠? 지구가 동그랗게 생길 건데 왜 그럴까? 보면 전 세계 지도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지도 하나 하고 또 이렇게 생긴 지도 하나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혼돈스럽나요? 뭐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요거는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도는 A예요, B예요? A.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도는 A예요, B예요? B요. A. 갈리네. B요. B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생활하신 지가 좀 되신 분들이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강의할 때 해보면요. 한국에서 세계 지도를 그려보라 그러면 애들이 그리는 100% 1의 예의도 없이 뭘 그리냐면 이걸 그립니다. Really? 유럽, 제가 오션, 겨울에는 2주짜리 그 파리에서 하는 강의, 파리는 아니고 프랑스의 그 디종이라는 데에서 와인 아주 좋은데 거기가 부르고뉴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나 아니면 오레곤 가서 강의할 때 그려보라 그러면 100% 이거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죠? 보이세요? 뭐가 다릅니까? 중심이 어느 나라를 두냐예요. 예,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가요? 다릅니다. 여기서의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의 중심은 아시아. 죄송합니다. 아시아예요, 아시아. 네. 여기서의 중심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거기에 서로가 그런 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가령 제가 이거 한국 친구들한테 질문하는 건데요. 왜 중국, 한국, 일본을 Far Eastern Asian Country, 극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극동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은요. 뭐예요? 이게 왜 Far East예요? 세계의 중심이지. 왜 Far Eastern Asian Country가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사실은 참 중국이 뭐 치고 나오는 게 무섭기는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우리 또 미국에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 뭐 물론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코 중국과 가까워서 좋았던 기억들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출타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Anyway, 그 루이 청강이라는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숙청당했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애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막 정말 뭐 스타급 연예인급 정말 기자였는데 얘가 약간 그 진짜 중국 우선주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그랬었는데요. 그 루이보시인가 아무튼 중국에서 숙청이 막 일어났을 때 얘가 굉장히 이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다들 야, 저 정말 정보력 대단하다 그랬었는데 뭐가 들통이 났냐면 얘가 중국 고위 당 간부들 부인의 시크릿 러버 연인이었던 거예요. 부인이 아니라 부인들의. 그래서 얘 완전히 숙청돼 가지고 뭐 감옥에 있는지 아니면 뭐 처형당했는지 뭐 요즘은 전혀 나오지도 않는 애입니다. 그래서 걔가 걔고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략하면서 뭐 저기 1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거 쭉 정리해 보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지만 내 얘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브랜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야기 드렸던 건 전략입니다. 전략이라는 거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좀 푸근하고 뭐 이런 느낌 드세요? 아니요. 전략하면 군대적인 전략. 전쟁이 생각납니다. 전쟁 생각나고 그죠? 전략. 차갑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좀 싸가지 없고 뭐 이런 거 재수 없고 뭐 이런 것 떠올라요. 너 왜 날 쳐다봐? 전략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략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사람. 대갈공명, 제갈량. 손자, 제갈량, 단군, 야 멋지다.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또, 야 이렇게 전략적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전략하면 원래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제일 야빈 처음 동작전. 떠오르는 사람 누구? 키신저. 이상명. 아, 그렇지. 내가 전략 가르친다 그랬잖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생각. 네.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신 것처럼요. 전략 그러면 그렇게 뭐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안 떠오르는 이유가요. 전략은 왜냐하면 항상 성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동 계획. 성과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마음 푸근한 사람 없어요. 성과 들으면 왠지 나를 옥조우고 뭐 쪼우고 막 이런 느낌인데요. 요즘 요거는 뭐 우리 수업하고는 약간 다른 거지만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성과, 기업에 생각하는 성과가 많이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곤 한데요. 기업이 생각하는 성과는 딱 하나였어요. 뭐? 기업은 뭘 해야 된다? 이윤을 내야 돼요. profit.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코노믹 밸류를 만들어내는지. 이게 기업이 생각하는 딱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의 single bottom line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뭐 다 좋은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제일 밑에 그래서 돈을 벌었어 아니면 잃었어 이게 제일 관심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미국보다는 더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유럽 쪽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거 보면 대통령 바뀌면서 바이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만드는 거는 그런 이코노믹 밸류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뭐 소셜 밸류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기업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뭘까요? 싱글 바텀 라인이 아니라 두 개니까 그렇지 뭐 더블 바텀 라인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래 뭐 네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도 다 주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뭐 아동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한 이슈를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야 이게 기후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달리 말하면 이제 이 두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동시에 하나 더. emotional, psychological. emotional은 약간 많이 나갔고 그 전에 가령 플라스틱백 이거 요즘 제가 올해 작년은 지금 스타벅스 LA를 못 가봐서 그런데요. 한국에 스타벅스 가면 빨대 있잖아 스트로우 있는 거 스트로우를요 종이를 담아주지. 종이를 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 맛이 나다가 한 5분 그 빨대로 빨아먹다 보면 종이 맛도 나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끼게 해줘.
왜? 뭐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environmental value. 예, 친환경. 예, 친환경. 밸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요. 이게 자동차 산업에도 보면 규제가 들어가는 게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미션이 나오잖아요. 그 CO2 배출량이요. 보통 1km를 달리면 CO2가 얼마나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EU 기준으로 보면 95mg 이상이 나오게 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달리 말하면 차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벌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파는 게 뭐? 전기차, 그 다음에 연료전지차, 수소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넥소 이런 것들 팔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벌금을 매길 때 차 한 대당 이렇게 매기는데요. 그 이미션의 양은 내연기관차 따로, 뭐 휘발유차 따로, 디젤차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브랜드가 파는 전체의 평균을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션 제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팔게 되면 돈은 안 벌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돈 벌리는 이 휘발유차, 가솔린 차를 팔더라도 돈을 평균이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개니까 뭘까요? 싱글 바텀 라인이었다가 더블 바텀 라인이었다가 뭐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 TBL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대한 거고요. 요즘 한국에서요 제일 핫한 경영 이슈가 뭐냐면 ESG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EU 쪽, 특히 유럽 쪽하고 비즈니스를 하든지 하면 이게 빠져서는 되는 게 없어요. E가 뭘까요? 말씀드린 거. 요거 environment. 그 다음에 S는 social,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기업의 지배 구조.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은 3세대, 4세대 내려가도 이재용 회장이,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ESG라는 단어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트리플 바텀 라인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잠깐 이야기하면 대체로 아까 우리가 보셨던 뭐 기업 이야기 쭉 나왔었는데요. 뭐 아까 보면 삼성, 현대차, 기아차, 선경 우리 한국 기업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참 슬픈 게 경영학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한국 기업 구조를 우리가 재벌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벌 구조라고 이야기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게 나올까요? 재벌하면 제일 처음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족간 승계. 갑질. 족관승계, 갑질, 문어발. 문어발이라 그러면 다 아는 거. 그 다음에 휠체어. 나쁜 짓에서 잡혀가면 꼭 휠체어 타고 병원에 입원해버려. 뭐 땅콩, 뭐 대한항공에 옛날에 막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부정적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정적 단어들 나오는 거에 깔려있는 바텀라인이 뭐냐면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문어발은 뜻이 뭘까요? 의미가 문어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발이 막 있으니까 그 브랜치를 만드는 브랜치. 브랜치를 많이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자기들 돈 되면 다 한다. 다 한다. 질문. 여러분 같으면 사업하는데요. 돈 되면 안 할 거예요? 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하는 건 당연하고 남이 하는 건 뭐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 상도라는 게 있잖아. 상도. 그래서 지금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건 우리가 금요일 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돈 돼도 안 할 거는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도라는 거. 상도가. 그게 뭐 우리 박봉용 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조 아니면 상생, 상도. 상조. 예. 상도. 예.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게 기업에 갖고 있는 미션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또 보면 하나 재밌는 게요. 우리 2주차 수업하셨을 때 데이터 이야기 많이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윤종록 회장님하고 데이터 이야기 많이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요거 한국에서 꽤 많이 떠오르는 단어니까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성, 뭐 기아 이런 것들이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 대학교 1학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삼성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카카오. 네카라쿠 배당토라는 회사예요. 처음 들어봤지? 지금 뭐 카카오 이야기 있었던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라인인데요. 요거는 카카오 네이버 자회사입니다. 쿠 뭘까요? 쿠팡. 얼마 전에 뭐 뉴욕 시장에 상장인 거.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이라고 해서 그 세컨 핸드 제품 파는 거. 토스라 그래가지고요. 금융 이렇게 핀테크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카라쿠 배당토가 젊은 애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보면요. 저기 특히 카카오 같은 것도 보면 안 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그 메신저 이런 거 하다가요. 요즘은 택시 서비스도 하지, 상품도 팔지, 캐릭터도 하지, 뭐 운전 서비스 대리운전도 하지, 주차장도 하지. 은행도 하죠. 어떤 거? 은행이요. 은행도 해요. 심지어 게임도 하고요. 다 해요. 근데 얘들을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되면 다 한다라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온갖 거 다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보면요. 얘들은 각 사업마다 같이 활용하는 거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같이 쉐어하는 게 있어요. 뭘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까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해나갑니다. 그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는 눈에 안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네카라쿠 배당토라는 회사가 온갖 것 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뭔가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재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뭔들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하기 전에 플랫폼 매진으로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어떤 강의를 가든지 제일 처음 시작하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뭐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혁신을 하자 그러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이름 들어보셨죠? 미래학이라는 걸 제일 처음 개척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게 제3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요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니까 누구더라? 우리 맨 마지막 우리 이금용 회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과 제4의 물결이라고 제목을 잡아놓으셨는데요. 혹시 이금용 회장님이 제3의 물결 누가 썼어요? 하면 엘빈 토플러 답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if you don't have a strategy, you will be part of somebody else's strategy. 달리 말하면 네가 전략 또는 뭐가 생각이 없으면 결국은 남이 깔아놓은 판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건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 그림. 제가 요 그림 찾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요 얘기를 쓴 건데요. 뭐 무슨 그림 같아요? 요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이거 또 한국 기자들 흉내 내지 마시고. 체스요, 체스. 오, 감사합니다. 체스. 네. 네. 바둑 두실 줄 아세요? 네.
네, 바둑 장기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제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대학 가자마자부터 이렇게 알게 된 경영자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자기 사업을 했던 분은 아니고 월급쟁이를 계속 하신 분이세요. 인생에 41년을 월급쟁이를 하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41년이면 정말로 오래 월급쟁이를 하신 거야. 네. 근데 이분이 41년 월급쟁이를 사장으로 계열사에서 사장으로 끝내고 나니까 이분을 2년 더 고문 또 2년 더 자문역해서 4년 더 월급 주고 비서 주고 차 주고 하더라고요. 총 45년을 인생에 월급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었는데 그 임원에서 물러나고 이제 고문이 되고 나서 현역에서 물러나고 나서 제가 한 석 달 지나고 나서 한번 뵀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 거야. 진짜.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날도 한 잔 마시면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뭐 그래도 다 누릴 거 누리셨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랬더니만 딱 고문이 하시는 말씀이 뭐 내가 바둑판, 체스판에 요 돌 말이 된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뜬금없잖아. 41년 동안 사장도 다 하고 계신 분이 뭐 그렇게 바둑판에 돌이 된 느낌,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해서 여쭤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둑판의 돌은 자기가 원해서 그 바둑판에 걸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체스판의 말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그 판을 나올 뿐이에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사장이라 그래도요. 결국은 언젠가 내 일을 해야 되는, 달리 말하면 제가 우리 3주차에 말씀드릴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월급쟁이 월급을 45년을 받는 분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빨리 과연 내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얘기 잠깐 드린 거고요. 그 다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변화와 혁신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거 기업 하시는데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첫 번째 반응이 딱 이거야. 또 바뀌어? 또 뭐 나오냐면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근데 이게 필요하냐면요. 요 장표 한번 보세요. 요 장표. 요 장표는요. 사실은 제가 뭐 리서치해서 해놓은 건 아니고 그 아주 유명한 전략 컨설팅 회사 중에 베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5년부터 2006년까지 장장 큰 한 50년 동안요. 구멍가게,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들 말고 포춘 100 정도 되는 글로벌 100 되는 컴퍼니들이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를 쭉 한번 보니까 그 성장이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growth stall, 성장이 추락하듯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그 추락이 일어난 시점이고 그 추락이 일어나기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추락하고 나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모습이에요. 보이세요? 어떠냐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견실한 것 같다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듯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한국말로 굉장히 우아하게 성장의 추락이라고 표현해 뒀는데 제가 아마 번역한다 그러면 딱 맞게 표현한다 그러면 혹시 한국말 중에 훅 간다라는 말 아세요? 기업이 이걸 훅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견실해 가는 것 같은데 훅 가버렸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머리 기억 속에 있는 회사 중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비드 때문에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음식점이 훅 갔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전 세계 100대 정도 되는 큰 기업 중에 이렇게 훅 간 회사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코닥. 코닥 기억나세요? 네. 코닥. 또 모토로라. 모토로라. 네, 모토로라도 사실 모토로라보다 더 훅 간 게 그때 했던 거. 우리 지금 그 조아님이 보내주셨던 노키아 같은 거 훅 갔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코닥 같은 경우는요. 그때 걔들이 훅 갔을 때 10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트만 코닥은요. 뭐 미국 계시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회사였어요. 왜? 내 모든 메모리가 코닥과 함께 있었잖아요. 어린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억이. 지금 말씀 주셨던 노키아는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1년 반 만에 훅 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 이동통신 요 기계 만드는 데서 마켓 쉐어가 얼마나 됐냐면 38%에서 40% 정도까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뭐 과반도 아니었네요. 50%도 아니었네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 갤럭시나 아니면 그 애플의 아이폰이 해봐야 16%에서 18%예요. 근데 훅 갔지. 훅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베인 앤 컴퍼니가 요거만 하고 끝냈으면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건데 한 발짝 더 나간 거야. 어떤 리서치를 했냐면 이 큰 회사들이 왜 훅 갔을까라는 걸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회사가 훅 갔다 그러면 크게 보면 뭐 자잘하게 뭐 전략을 잘못 세우면 이런 거 떠나가지고 내가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 때문에 훅 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맞아.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훅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닥 같은 때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안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라고 이야기 주셨고 또 딴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훅 갔을까요? 변화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 예, 퓨처를 변화는 보는 눈이 어차피 오는 건데 없었어. 사실은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우리 GCO 원우님들 말고 대체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훅 갔다 그러면 큰 기업들이 사람도 제일 똑똑한 놈들 뽑아놓고 했을 건데 당연히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훅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얘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outside management control, 달리 말하면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 때문에 훅 간 게요 1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 때문에? 내가 제대로 대응만 했으면 훅 가지 않을 수 있는 변수 때문에 훅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건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미엄 포지션 캡티비티, 달리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포지션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크리스틴 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닥은 누구 때문에 훅 갔을까요? 자기네 때문에. 네, 코닥은요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물론 훅 가긴 했지. 근데 아이러니하게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는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 인벤트한 회사. 인벤트.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인벤트한 회사는 코닥이에요. 그러니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정설 중에 하나는 당연히 미국 회사니까 나사의 의뢰를 받아서 셀라이트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거 뭐 필름 담아서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트랜스미트 될 수 있는 영상기기를 만든 게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크리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닥이요 그런 걸로 상품화 할까요? 아니 자기네만 킵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필름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예요.
이게. 왜냐하면 카메라가 코닥이든 캐논이든 미놀타든 뭐 뭐든지 간에 24장 내지 36장 찍고 나면 필름 무조건 바꿔야 돼요. 찍고 나면 사진 뽑으려고 그러면 디벨롭 하려고 그러면 뭐 1달러까지는 아니겠지. 뭐 몇 센트 정도라도 주고 사진을 디벨롭 해야 돼요. 인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요. 코닥이요. 영업이익률이 60%, 70%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황금알을 앓는 거위를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내가 죽일 이유는 없어요. 아까 우리 노키아 얘기해 주셨는데요. 노키아는 뭐 때문에 훅 갔냐면 스마트폰에 훅 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스마트폰의 제일 중요한 기술은 이거예요. 뭘까요? 스마트폰의 제일 중요한 기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스마트폰은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또 삼성요 그러지 말고 전 세계 스마트폰은 iOS와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라고 애플 가지고 있습니다. 그 iOS나 안드로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뭐냐면 이 OS예요. 이 안에 들어간 OS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노키아는요 신비안이라 그래가지고 걔들도 나름대로 이 OS를 갖고 있었어요. 또 지금 이야기하는 뭐 이런 터치 이거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제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내가 현재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변화라는 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 전장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또 근데 답은 뭐냐면요 내가 안 바뀌면 남이 나를 바뀌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고통스럽게. 예를 들어서요 계란 아시죠? egg 계란 계란이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깨고 나오면 뭐가 될까요? 병아리. 병아리가 되지. 계란을 남이 깨주면 뭐가 될까요? 달걀 뭐 계란을 남 깨주면 아침에 드셨을 거 아니야? 뭐. 프라이가 되죠. 프라이. 그래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 생명이 되고요.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참 쉽지가 않지만 내가 어떻게 그 변화를 수용하고 내가 억셉트하고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또 나와 있는 것처럼 혁신의 부재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지금 기본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전략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략을 한다 그러면요 크게 보면 전략을 짜는 단계, 수립하는 게 있고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든 기업에 있는 뭐 마케팅, 재무, 인사 이런 걸 오르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 진행하는 거고 그러려 그러면 뭐 thinking 있어야 되겠지. 그게 전략을 짜는 단계에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략적 사고를 한다,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변수가 이 세 가지예요. 변수가 첫 번째가 내가 주어진 환경을 분석해서 그 환경 내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자원과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달리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요.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이 전략을 짤 때도 가장 중요한 거고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해야 하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령 여러분들도요 지금 딱 한 7시 8시 돼서 저녁 식사하시고 해도
약간 어여무여질 것 같고 지금 딱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강의 듣고 싶으세요? 정말? 하고 싶잖아. 내일 딱 하고 저도 딱 땡기고 싶거든요. 저도 IPA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여기서 같이 생각 나누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애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자식 키우면서요. 애 키울 때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가 해야 되는 것부터 하고 놀아. 그러세요?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게임부터 하고 해야 되는 거 해라고 그러세요? 대체로 한국 부모들은 네가 해야 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 애들은요. 특징이 없어요. 지가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실은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전략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요거 들어보셨죠? 스왓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야. 뭐냐면 S 뭐의 약자? Strength 강점. 그 다음에 W 뭐 weakness 예. 그 다음에 O opportunity 기회. 그 다음에 T 왜 안 나와? opportunity가 있으니까 threat 기회 위협. 요게요. 전략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요게 보면 전략에 대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을 다 담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딱 이렇게 나누어 보면 강점과 약점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이건 내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아까 표현을 쓰면 자원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게요. 여기에 대한 거예요. 반면에 기회와 위협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회와 위협이라는 거는 out there, 밖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내가 코로나 상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요. 이게 외부에 대한 겁니다. 이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략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제 다들 훌륭해지셨으니까 전략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사람은 아직도 답이 안 나오네. 이상명 교수님. 미십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전략하면 우리가 전쟁, 뭐 손자병법 이런 거 제일 처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 뭐 스왓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동양으로 보면 이게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거. 손자병법에 제일 유명한 거 뭘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야, 훌륭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안다고 그래서 항상 이기지는 않겠지. 그래서 백전백승은 아니고요. 또 그런 백전불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태로울 태자를 써서 백전불태입니다.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뭐 GP 제가 한자를 좀 써볼게요. 지기에 대한 건데 남을 알고 나를 알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기는 뭐 나를 안다는 거는 요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GP 남을 안다는 거는 뭐 나를 제외한 환경을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거냐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맥락을 같이 하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위아더 월드 손에 손잡고 그런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면서요. 이제 오늘 크게 큰 그림만 그리고 내일
또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결국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결국 보면 이게 환경이 주는 도전입니다. 과연 코비드가 어떤지, 그 다음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키워드로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 그거 반복되면서 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왜 그게 인식이 필요하냐, 그 얘기만 나눌 건데, 그런 도전에 왔을 때 우리는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응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그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대응을 하려 그러면 첫 번째, 왜 그 변화를 인식해야 될 것인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힌트를 아까 잠깐 드리면 뭐 보이는 거 또는 보이지 않는 거, 어떤 거? 보이지 않는 거로서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하고 정의하고 찾아볼 것인지, 그 얘기를 내일도 나눌 거고요. 맨 마지막 날, 아까 얘기 잠깐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돈 돼도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뭐에 대한 거냐면, 기업으로 보면 그게 미션에 대한 이야기고, 각 개인으로 보면 그게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저도요, 뭐 기업이 뭐 브라이브를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도 뭐 학생이 교수님 시험 문제 가르쳐 주시면 1,000,000원, 오케이? 시험 문제 기말고사 문제 가르쳐 주시면 $10,000, 오케이? 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건 하라는 거, 그게 결국 여기에 대한 것들로 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괜찮으시죠? 다음 장표에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우리 내일부터 하나씩 갈 거니까 전혀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인 거는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같이 이렇게 좀 하시고, 저하고는 같이 이걸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감성과 영성이랑 연결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연결해서 볼 거고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미션에 대한 얘기로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왜 변화를 인식해야 될 것인지, 두 번째 보면 내가 어떤 보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내 가치는 무엇인지, 그 얘기 가지고 나누도록 할게요.